80년 전 17만 명의 한국인이 기차에 실렸습니다. 스탈린의 명령이었죠. 그들은 중앙아시아 사막 한복판에 버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고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단군의 후손 고려인이었습니다. 80년이 지난 올해 고려인이 세웠던 그 땅 카자흐스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에 물이 없습니다. 23일 뒤면 다 말라 죽습니다. 강이 마르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었죠. 세계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섰습니다. 왜냐고요? 그 땅에 우리 핏줄이 있으니까요. 세계가 비웃었죠. K-팝이나만 나라가 뭘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그 죽어가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갈라진 땅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식수 비축량 23일. 이 숫자가 뜨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국가가 목말라 죽는데 23일이면 충분하죠. 미국도 손났습니다. 유럽도 포기했죠. 그런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안 맥클라우드, 영국 군사정보국 출신이고 현재 유엔 식량수자원 안보 특별조사단 고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모지의 사신이라고 부르죠. 국가가 물을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장 많이 본 남자라는 뜻입니다. 수단에서 봤습니다. 시리아에서도 봤죠.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물이 사라진 땅에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증발하는 광경을 저는 직접 기록해왔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가뭄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죠. 물을 잃은 국가는 저항조차 못하고 무너집니다. 올해 4월 카자흐스탄 위성 영상을 처음 분석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요 강 수량 37% 급감, 국경지대 저수지 3곳 동시 붕괴, 지하 수위는 기록 시작 이래 최저치였죠. 저는 모니터를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전쟁에 진 거라고. 총 한 발 안 쏘고요. 알마티 공항에 내리자마자 목구멍이 탔습니다.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땅의 숨결이었죠. 하늘은 뿌옇게 잠겨 있었고 공항 외곽에는 물탱크를 실은 군용 트럭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거리마다 빈 생수통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는 더 참혹했습니다. 식수 비축량 23일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이 나라가 기능을 잃는데 한 달도 필요 없다는 걸. 그날 밤 호텔에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건 바람 소리가 아니었죠. 마른 흙이 갈라지는 소리, 도시 전체가 목마름을 견디며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기록해야 하는 잔혹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다음날 유엔 조사단 브리핑은 숫자의 폭격이었습니다. 식수 공급 중단, 지역 47개 도시, 가축, 폐사율 34% 증가, 비상병원 가동률 92%, 폭동 발생 가능, 지역 12곳. 보고서를 읽던 관료 한 명이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열흘 후면 도시가 기능을 잃습니다. 모두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봤으니까요. 물 부족이 국가를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알마티 외곽 마을은 이미 붕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했죠. 바닥까지 드러난 우물, 갈라진 집안, 잿빛 먼지로 뒤덮인 농장들. 도로에는 새벽부터 물을 구걸하는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갈라진 손으로 빈 양동이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릴 버렸다고요. 그 순간 저는 위성 사진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진짜 국가 붕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절망, 공포, 삶에 대한 포기. 이건 이미 전염병이었죠. 회의실에 돌아온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4일 안에 기능을 잃습니다. 식수는 군이 독점할 것이고 지방도시는 난민촌이 될 겁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도 위에서 초록이던 지역들이 하루가 다르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지도를 되돌릴 기술을 가진 나라가 과연 존재하긴 할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급보가 날아왔죠.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식량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나라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죠. 그런데 이어진 보고가 제 예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한국이 보낸 메시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가뭄은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역사에서 가장 미친 소리가 가장 위대한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한국은 정말 이 지옥을 뒤집을 수 있는 걸까요?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20년간 식량 전쟁의 최전선을 봐왔습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죠. 미국의 거대 농업자본, 이스라엘의 사막관계 기술, 유럽연합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 한국은 단 한 번도 그 목록에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제조업 강국이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물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나라라고요. 자원도 없는 작은 반도 국가가요. 글쎄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죠. 초고효율 물 회수 시스템. 대기 중 수분을 직접 추출해서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효율이 기존 방식의 3배였죠.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중동 사막에서 실증을 마친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K건식 농업종자. 물 소비량을 70%까지 줄이면서도 수확량은 유지하는 품종이었습니다. 사막에서도 자란다고 적혀 있었죠.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위성 사진을 보니 사우디아라비아 한복판에서 실제로 녹색 농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결정타였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수자원 관리 모델, 지하수 위치 예측, 강수량 분석, 최적 배분 경로 설계까지 전부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죠. 정확도가 94%를 넘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요. 회의실에 다시 모였을 때 카자흐스탄 정부 관료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의문으로, 의문에서 희미한 기대로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자료는 훌륭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르니까요.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깊은 골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요. 그때 한국 측에서 추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술팀을 파견하겠습니다. 72시간 내로 현장에 도착합니다. 72시간이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장비 운송만 해도 일주일은 걸릴 텐데요. 허풍도 정도가 있죠. 그런데 정확히 68시간 후 알마티 공항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내렸습니다. 저는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자 젊은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왔죠. 장비 컨테이너가 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처럼 정확했습니다. 낭비되는 동작이 하나도 없었죠. 선두에 선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고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죠.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안 맥클라우드 씨죠. 자료 잘 봤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요. 관광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하러 온 거였죠. 차량에 올라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상황을 뒤집는 게요. 그는 창밖의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안 씨, 한국은 원래 불가능을 뒤집는 나라입니다. 전쟁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를 만들었죠. 물이 없으면 찾아내고 찾아낼 수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허풍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허풍쟁이의 흔들림이 없었죠. 차가 멈춘 곳은 완전히 말라버린 저수지였습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갈라진 진흙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펼쳐져 있었죠.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팀은 그 죽은 땅 한복판에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정말 이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장비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팀의 움직임은 거의 군사 작전 수준이었죠.
컨테이너가 열리자 낯선 장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초음파 지하 탐지기, 수분 회수 모듈, 실시간 분석 장치. 이름조차 처음 듣는 것들이었죠. 팀원들은 말없이 각자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명령도 없었고 혼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했죠.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자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현장은 다르니까요. 특히 이렇게 완전히 죽어버린 땅에서는요.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진흙, 생명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폐허였습니다. 그때 한국 팀 리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한 씨, 딱 10초만 보시죠. 10초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엔 조사단도, 미국 수자원 연구소도, EU 전문가들도 전부 회복 불가라고 진단 내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0초라니요. 농담치고는 너무 심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허풍쟁이의 눈이 아니었죠. 저는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장비가 가동됐습니다. 묘한 진동음이 땅속으로 퍼져나갔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팀원들도 동작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초, 여전히 그대로였죠. 저는 그것보라는 표정을 지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역시 현실은 다르다고, 자료와 실제는 다른 법이라고 말하려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9초째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라진 흙 사이로 물기가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무릎을 꿇고 땅을 만져봤죠. 축축했습니다. 분명히 축축했습니다. 죽어있던 땅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 손가락 사이로 젖은 흙의 감촉이 느껴졌죠. 차갑고 생생한 감촉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못 찾을 뿐이죠.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하 탐사 결과였죠. 90m 아래에 거대한 지하 수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빛나는 영역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죠. 물은 있었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감지조차 불가능했을 뿐이죠. 한국의 초음파 탐지 시스템이 찾아낸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이런 기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못하고 이스라엘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해낸 거였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한 씨, 한국은 가난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물을 만드는 기술보다 없는 물을 찾아내는 기술이 먼저 발달했죠. 생존을 위해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단순한 기술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이자 정신이었죠. 없으면 찾아내고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게 한국인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팀원들이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불평도 없고 과시도 없었죠. 그냥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기적이 일상인 것처럼요. 다음 테스트는 종자였습니다. K건식 농업 종자. 물 소비량을 70%까지 줄인다는 그 품종이었죠. 리더가 작은 씨앗 한 줌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한국농업진흥청이 15년간 개발한 품종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호주 사막에서 전부 성공했죠. 그가 씨앗을 방금 적셔진 흙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2주 후에 다시 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완전히 믿지는 못했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이 척박한 땅에서 작물을 키운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젖은 땅을 돌아봤습니다. 아까까지 죽어있던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세하게나마 생명의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에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걸까요?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불가능을 이렇게 담담하게 뒤집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군요. 20년간 국가 붕괴만 봐온 제가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린 순간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약속한 날이었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다시 그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2주 만에 죽은 땅을 살린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수단에서도
시리아에서도 그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갈라진 진흙밭이던 그곳에 연두빛 새싹들이 줄지어 솟아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초록색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생명들이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죠. 죽은 땅이 살아난 거였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약속 지켰죠. 그의 얼굴에는 자랑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마치 당연한 결과를 확인한 것처럼요. 저는 새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져봤죠. 촉촉했습니다. 2주 전 그 메마른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깃든 흙이었죠.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죠.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따라오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차로 30분을 더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임시 연구 캠프가 아니었죠. 그곳은 전쟁 지휘본부였습니다. 거대한 천막 안에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위성 관측실, AI 지하수 예측 센터, 스마트팜 통합 제어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뿜어내고 있었죠. 한국농업진흥청 연구원, 민간 기업 엔지니어, 대학 교수진까지 수백 명이 한 곳에 모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멈춰 있지 않았죠. 전부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농업에 쓴다고요? 한국 측 부단장이 다가와 피식 웃었습니다. 이한 씨, 한국에서 농업은 국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6천만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땅은 좁고 자원은 없었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승부한 겁니다.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뽑아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바꾸는 게 한국 방식이죠. 그가 저를 중앙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식 수자원 전쟁 지도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죠. 그래프가 올라왔습니다. 잔인할 만큼 정확한 숫자들이었죠. 붕괴, 위험, 지역 53곳, 식량 공급망 단절 예상 시점 12일 후, 폭동 발생 위험도 76%.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죠. 이 속도라면 카자흐스탄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모델 적용 시 18개월 내 완전 회복 가능.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8개월이라고요. 그건 국가 역사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규모의 가뭄을 2년 안에 해결한 적 없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불가능을 극복하는 게 한국의 특기입니다. 허풍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는 증거가 있었죠. 2주 만에 살아난 땅,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AI 시스템, 수백 명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조직력. 이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엔진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을 통째로 가져온 거였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집단의 힘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 아래로 한국 팀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사람이 없었죠. 저녁을 먹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 이 나라는 진짜입니다. 한국 시스템의 실체를 본 뒤로 저는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꾸며진 쇼인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한국팀은 24시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대 근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죠. 새벽 3시에도 모니터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장비 점검이 이어졌죠. 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팀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 잡니까? 그가 피식 웃었죠. 나라가 죽어가는데 잠이 옵니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구나.
위기 앞에서 개인을 버리고 집단으로 뭉치는 민족.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잠까지 포기하는 사람들. 하지만 상황은 한국팀의 노력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알마티 외곽 3개 지역에서 물 배급 트럭이 약탈당했다는 소식이었죠. 군인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폭동의 전조였죠. 7일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방 도시 2곳에서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물을 달라는 외침이 곧 정부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유엔 조사단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식수 공급 중단, 지역 67개로 확대, 병원 응급실 포화 상태, 가축, 폐사율 50% 돌파, 난민 발생 시작. 제가 처음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무너지고 있었죠. 눈앞에서 실시간으로요. 한 관료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숫자가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그때 한국 팀 리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죠. 그는 태블릿을 들어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범 운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화면에 새로운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승인한 전면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이동형 정수 모듈 300대 긴급 배치, AI 기반 물 분배 시스템 전국 확대, K임금 농업 패키지 즉시 투입, 한국 공군 수송기 추가 파견. 관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놀랐죠.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카자흐스탄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동맹도 아니고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지 않습니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한 씨, 카자흐스탄에는 고려인이 있습니다. 고려인. 저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옛 소련 시절 강제 이주당한 한국계 사람들이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80년 전 스탈린이 17만 명의 한국인을 중앙아시아로 추방했습니다. 기차에 실려 사막 한복판에 버려졌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농기구도, 물도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고 황무지를 논으로 바꿨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후손들에게 빚을 갚는 겁니다. 한국인으로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기술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잇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알마티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국팀의 캠프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곧 눈앞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너무 빨랐죠. 한국의 전면 지원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표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죠. 수도 알마티 상수도 공급 전면 중단.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수도 중단.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수도의 기능이 멈춘다는 뜻이었습니다. 국가의 심장이 멈추는 거였죠. 저는 즉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알마티 시내는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물 배급 트럭을 향해 수백 명이 달려들고 있었죠. 군인들이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왔고 유리창이 깨졌고 비명이 터져나왔죠. 한 여자가 빈 물통을 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목말라 죽어간다고요. 저는 20년간 재난 현장을 봐왔습니다. 수단의 기아, 시리아의 난민촌, 에티오피아의 가뭄. 하지만 이렇게 빠른 붕괴는 처음이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작동하던 도시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은 건가?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한국팀 리더가 말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죠.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한 씨, 한국은 원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도착합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죠.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팀 비상가동. 플랜 B 시작. 플랜 B.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30분 후 알마티 외곽에 한국 공군 수송기 3대가 추가로 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낯선 장비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동형, 정수 모듈.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긴급 식수 공급 장치였습니다. 트럭에 실린 모듈들이 시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목적지는 폭동이 가장 심한 지역이었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혼란 속으로 뛰어든다고요. 하지만 한국팀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라간 곳은 알마티 중심부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폭동 직전의 아수라장이었죠. 수백 명이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방패를 들고 막아서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죠. 그 한복판에 한국팀이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저 안으로 들어가겠다고요. 제가 소리쳤죠. 한국 팀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곳이 저기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죠. 장비 설치에 걸린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그 7분 동안 돌멩이가 날아왔고 고함이 터졌고 한 팀원은 이마에서 피를 흘렸죠.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가동되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투명한 물줄기가 공중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죠. 군중이 멈췄습니다. 소리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죠. 모두가 그 물줄기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투명한 생명의 줄기를요. 한 노인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그 말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고 물에 손을 담갔죠.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군인들이 헬멧을 벗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20년간 재난 현장에서 버텨온 저였습니다. 웬만한 장면에는 무뎌졌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을 수 없었죠. 한국은 물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희망을 되살린 거였죠. 그날 밤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료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안, 한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이동형 정수 모듈이 알마티 전역에 배치된 뒤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식수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됐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죠. 농업 붕괴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가 없으면 식량이 없고, 식량이 없으면 국가는 결국 무너집니다. 가뭄의 본질은 거기에 있었죠. 식수는 응급처치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EU 환경청,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였죠.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농업 시스템 회복 불가. 붉은 글씨로 찍힌 그 문장이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20년간 재난을 분석해온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졌습니다. 모든 모델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수량 부족, 지하수 고갈, 토양 염류화. 어떤 변수를 넣어도 결과는 똑같았죠. 카자흐스탄의 농업은 끝났다고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붉은 글씨를 보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리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델이 틀린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실을 바꾼다고요. 미국도, 유럽도, 유엔도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현실을요. 그가 테이블 위에 새로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이동형 수분 해수기 2.0, 고출력 태양열 증발 집수 장치, 초고속 스마트팜 재건 키트, 비상 작물 전환 알고리즘.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러웠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72시간이면 됩니다. 72시간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비 설치만 해도 일주일은 걸릴 텐데요. 불가능한 일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이안 씨, 한국은 원래 72시간 안에 나라를 세우는 민족입니다. 그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한국팀은 그날부터 잠을 포기했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3일 동안 눈을 붙인 사람이 없었죠. 교대 근무가 아니었습니다. 전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 군과 협력해 장비를 조립했습니다. 새벽 4시 드론 수만 대가 자율 비행을 시작했죠. 아침 7시 AI 시스템이 전국 토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에는 메마른 땅의 긴급 종자 살포가 시작됐죠. 저녁이 되자 태양열 집수 장치들이 지평선을 따라 늘어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죠. 자연을 상대로 한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새벽,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지로 뒤덮여 있던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피어올랐죠. 수증기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보기 힘든 짙은 수증기 구름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대형 집수 장치들이 대기 중 수분을 끌어모으고 있었던 거죠. 인공적으로 대기 흐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간 단 한 방울도 없던 비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그러다 점점 굵어지며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죠. 메마른 흙이 빗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목마른 짐승이 물을 들이키는 것 같았죠.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생생한 감촉이었죠. 꿈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아이들이 빗속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노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군인들이 헬멧을 벗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기술로 기적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민족이군요. 비가 내린 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죠. 갈라졌던 땅이 촉촉해지고 죽어있던 우물에서 다시 물이 솟아나고 메마른 농지에 풀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이 됐죠. 한국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 지 한 달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식량 생산량 68% 상승.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 만에 68%라고요. 불가능한 수치였죠. 어떤 모델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더 놀라웠죠. 인구, 이동 안정화, 도시를 떠나던 난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폭동 발생 지수 제로. 한 달 전만 해도 아수라장이던 거리가 평화를 되찾았죠. 유엔 조사단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장례식장 같았죠. 이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관료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모두 같은 말을 했죠.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기적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고려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80년 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한국계 사람들. 수십 년간 침묵 속에 살아온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국 팀 캠프에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20명쯤 됐죠. 눈빛이 반짝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물었죠. 왜 배우고 싶습니까?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이 땅을 일궜습니다. 황무지를 논으로 바꿨죠. 땅이 죽어가는 걸 그냥 지켜봤죠. 이제는 다르고 싶습니다. 저희도 한국인의 후손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연결이었죠. 끊어졌던 핏줄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팀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르쳐드리죠. 그날부터 고려인 청년들이 한국 팀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죠. 장비 작동법도 몰랐고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새벽부터 밤까지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장비를 다루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농지를 관리했죠. 한국 팀원 못지않은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80년이 지나도 대륙이 갈라져 있어도 한국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죠. 한국 중앙아시아 대륙농업연합 설립. 회견장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죠. 양국 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역사가 바뀌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중앙아시아의 대지, 고려인의 피와 정신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이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였습니다. 성명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유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가뭄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한 민족의 잃어버린 심장을 되살린 겁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저는 20년간 국가가 무너지는 장면을 봐왔습니다. 물이 사라지면 땅이 죽고, 땅이 죽으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국가가 끝나죠. 이건 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집을 수 없는 운명이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이 그 법칙을 부숴버렸으니까요. 기자들이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죠. 없으면 찾아내고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들에게 그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대륙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언론은 더 코리안 미라클 2.0이라고 보도했죠. 유럽 언론은 한국 기술이 새로운 실크로드를 연다고 썼습니다. 아시아 언론은 대륙 전체가 한국을 향해 배운다고 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마티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죠. 한 달 전만 해도 폭동이 일어나던 그 거리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저는 이 일을 겪기 전까지 어떤 기술도, 어떤 국가도 재난을 뒤집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본 뒤 그 신념을 버렸죠. 한국은 가난에서 시작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절망을 기술로 전환했죠. 죽어가는 대륙을 되살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가뭄은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본질을 보여주는 시작이었죠. 한국은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한 행운의 증인이 됐습니다.